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임시주장을 맡은 김민재가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요르단과의 3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김민재는 풀타임 활약하며 무실점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반 38분 서령우의 크로스를 받은 이재성이 헤더골을 장렬하며 한국이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 23분 대표팀은 추가 득점에 성공하며 격차를 벌렸습니다. 배준호의 패스를 받은 오현규가 수비수를 제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재성과 오현규의 연속골에 힘입어 요르단을 2대0으로 제압하고 비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전반전 초반과 후반전 중반 요르단의 거센 공격을 막아낸 수비진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김민재는 조유민과 좋은 센터백 호흡을 보여주며 무실점 승리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믹스트존에서 만난 김민재는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였는데 결과를 가져오게 돼 만족스럽다. 가장 중요한 걸 가져와서 기쁘게 생각한다. 수비수로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경기장에 들어서는 게 무실점이다. 결과와 무실점 모두 가져와서 좋다고 밝혔습니다. 2대0 완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대표팀이지만 요르단전에서 2명의 선수를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황희찬과 엄지성이 요르단의 거친 태클에 쓰러졌고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 교체됐습니다. 홍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두 선수가 이라크전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재는 상대가 거칠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선수들도 태클을 하려다가 불행하게 그런 일이 생겼다. 선수들끼리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아쉽게 부상을 입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요르단전 승리로 한국은 지난 2월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당한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당시 김민재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며 대표팀의 0대2 패배를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김민재의 부재가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가 없어서 진 것보다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연장전을 많이 해서 지친 것 같았다. 그래서 어려운 경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체력적으로 좋은 선수들과 빠른 선수가 많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이날 김민재는 약 1년여 만에 대표팀 주장 완장을 찼습니다. 지난해 10월 피니지전에서 손흥민의 사타구니 부상으로 주장 완장을 이어받은 김민재는 다시 한번 손흥민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소집 명단에서 제외되며 임시주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민재는 경기 전체를 조율하며 주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사실 김민재는 대표팀에서 돌발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우루과이전 이후 대표팀 은퇴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 9월 팔레스타인전에서는 야유를 자제해달라고 말하며 팬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표팀 베테랑이 된 김민재는 달라졌습니다. 김민재는 말 그대로 임시주장이다. 내가 이끈다는 생각보다는 팀원들끼리 잘 이야기를 나눠서 한 팀으로 잘하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재는 선임 절차에서 공정성 문제를 지적받은 홍 감독이 선수들에게 신뢰를 주는지에 대해 대표팀 선수단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러나 선수단 분위기는 되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민재가 부정적인 전망을 받았습니다. 독일 매체 빌트는 11일 이토 히로키의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가 돌아오면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선수들의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이토의 복귀를 두려워하는 바이에른 뮌헨 선수는 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썼고 그 후보로 김민재를 비롯해 에릭 다이어, 다유 우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 라파엘 게레이로를 선정했습니다. 김민재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매체는 김민재에게 이토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 중 하나다. 왼발잡이인 이토가 복귀한다면 김민재가 맡고 있는 왼쪽 센터백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토는 김민재보다 견고하고 실수도 덜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이토가 김민재를 제치고 주전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재의 파트너인 우파메카노에게는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보였습니다. 빌트는 김민재와는 대조적으로 우파메카노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콤파니 감독은 우파메카노의 속도와 탄탄한 경기 전개 능력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우파메카노가 지난 시즌처럼 부상에 시달린다면 이토가 그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토는 일본 국적의 수준급 센터백으로 J리그를 거쳐 2021-22 시즌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했습니다. 해외 진출은 처음이었지만 빠르게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고 새 시즌 동안 97경기에 출전하며 슈투트가르트의 수비를 이끌었습니다. 이 활약에 힘입어 2024-25 시즌 뮌헨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뮌헨에 합류한 히로키는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다. 뮌헨은 일본에서도 유명하다. 항상 슈투트가르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클럽에 감사하고 있다. 이제 뮌헨에서의 도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트로피를 들 수 있게 역할을 다하고 싶다.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였고 뮌헨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완벽한 클럽이다라며 영입 소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히로키는 친선 경기 도중 부상을 당했고 예상 결장 기간은 2에서 3개월로 꽤 길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이토의 복귀가 임박해졌습니다. 뮌헨은 지난 9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뮌헨 선수 2명이 복귀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토 히로키는 중족골 골절 부상을 당한 뒤 월요일 아침 다시 공을 활용한 훈련을 소화했다. 사샤보이는 반월판 파열 부상 이후 처음으로 훈련장을 몇 바퀴 돌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토의 복귀가 임박해지면서 현지에서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빌트는 이를 특집 기사로 다루면서까지 이토의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토에게는 긍정적으로 다른 선수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김민재에 대한 내용은 더욱 부정적이었습니다. 국내 팬들 입장에선 껄끄러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트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토가 곧바로 김민재를 밀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빈센트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의 능력에 대해 깊은 신뢰를 드러내고 있으며 과거 뮌헨이 이토를 레프트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토가 왼발 센터백이라는 이유로 김민재가 위치한 왼쪽 스토퍼 자리를 밀어낼 것이라는 것도 100% 공감할 수 없습니다. 김민재는 대표팀 내에선 좌우를 가리지 않고 센터백으로 나서 뛰어난 활약을 하며 실제로 이토가 부상당하기 전 펼쳤던 친선 경기에선 김민재와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한편 독일 매체 슈피겔은 프랑크푸르트 전후 바이에른 뮌헨은 상대 공격을 쉽게 만들고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득점 기회도 적었고 위협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단 한 번의 반격만으로도 경기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다. 프랑크푸르트의 동점골 상황에서 김민재는 중원에서 볼을 차지하지 못했고 에빈베가 재빠르게 마르무시에게 패스했다며 경기 종료 직전 터진 프랑크푸르트의 극적인 동점골 장면을 재조명했습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